커피는 얼마나 그러면 몇 년 되셨습니까? 커피? 저는 한 20년 동안 20년? 와. 잘 바꿀 거예요. 내가 내렸는데 이제 드셔보셨을 때 우리 집에서 내린 것도 맛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프레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브루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가 좀 더 어렵다, 브루잉이 더 어려운 분야다.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브루잉이 저는 훨씬 쉬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변수로 계산해보면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어렵다. 예를 들어서 자물쇠가 5개 자리랑 10개의 자리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풀기가 어려워요? 10개의 자리가 어렵잖아요. 변수가 많을수록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브루잉보다 에스프레소가 변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참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 슬로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단맛 매력적입니다. 아주. 다 받으셨나 이제? 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네, 이런 단맛. 케냐 뉘앙스인데. 케냐 옆 동네나 뭐예요? 그래서? 케냐죠. 네. 아, 케냐 예쁜데. 왜냐면 케냐랑 그 옆에 거기랑 뉘앙스가 너무 똑같거든요. 케냐 아니면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니엘이에요. 아, 니엘이. 그래서 익숙하구나. 와, 옛날 맛이다 진짜. 좋네요. 잔을 일단 다 드시고 혹시 남으신 분들은 여기서 헹구시면 되고, 첫 잔은 이걸로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잔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서하고 챙겨놨으니까 나중에 박스에 담아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준비한 오마카세 이름은 클린앤클리어입니다.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커피를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커피는 한번 돌려보시면 커피가 굉장히 강배전이죠. 요즘에 조금 보기 드문 기름기 잘잘하는 강배전입니다. 인도네시아 만델링이고요.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딱 봐도 저 온도는 추출하면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예상되는 컵노트, 씁쓸한 맛, 또 기름진 맛, 고소한 맛, 또 스모키. 약간 봤을 때 커피가 좀 진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커피는 저 정도 강배전에서도 쓴맛이 추출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릴 거고, 강배전이면 보통 여러분 추출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물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분쇄도를 좀 굵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이번 시연은 뜸들이기를 100도로 할 겁니다. 가장 높은 온도로 해서도 쓴맛을 추출 안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 사실 이거는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드시는 커피가 와 이거 지금 세계의 트렌드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공부하는 오마카세예요. 제가 먹어보면서 아 이렇게 추출했는데 이런 맛이 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을 당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깨뜨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내리면 무조건 쓴맛이 난다, 강배전은 무조건 쓴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좀 깨뜨려 드리려고 첫 번째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물 온도는 100도가 맞죠? 가까이 있는 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100도로 세팅되어져 있죠? 분쇄도는 아까 케냐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분쇄를 해도 색깔이 거의 석탄에 가깝죠. 이걸 일부러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시연해야 되니까 화끈하게 강하게 볶아서 확실하게 충격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줘. 이렇게 해서 향을 한번 돌아가면서 맡아보시고 맛을 예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느껴지죠? 어떤 느낌이 날지? 첫 번째 컵의 이름은 커피 리스입니다. 커피다운, 커피 본연이라고 불리는 그 고소한 맛에 초점을 맞추는 한 잔이고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제 식후 디저트를 먹을 때 누룽지를 많이 먹었었어요. 왜냐면 가마솥에다 밥을 해 먹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전기밥솥이 아니다 보니까 밥을 하게 되면 무조건 누룽지가 생기죠. 설거지를 하려면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부으니까 이게 불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좀 구수한 누룽지 탕이 되니까 그걸 또 먹고 나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는, 이게 그냥 문화였기 때문에 밥을 하고 나면 누룽지 탕이 그냥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식후에 누룽지 탕을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전기밥솥이 도입이 되면서 누룽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룽지를 먹으려면 억지로 누룽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불편해졌죠. 그 시기 때에 둥글레차, 옥수수차, 보리차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이제 커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소한 맛의 이런 디저트가 좀 더 익숙해져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식문화랑도 이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문화들은 반찬 문화예요. 그래서 반찬을 이렇게 골라서 찝어 먹으면서 조합을 해서 입을 개운하게 만들죠, 애초에. 이제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먹고 나면 좀 느끼하니까 항상 식후에 아니면 식간에 약간 신맛이 있는 와인을 곁들여서 입을 좀 개운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뭐 김치 신맛이 나죠. 장아찌도 좀 새콤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식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났을 때 느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개운하죠, 밥을 먹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신맛이 나는 커피보다는 이제 고소한 맛의 커피가 좀 더 우리나라 식문화에 잘 어울렸고, 하지만 요즘에는 스페셜티 문화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식문화가 들어와서 일식도 양식도 그냥 쉽게 먹죠.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서 와인을 같이 곁들이거나 커피를 먹더라도 이제 고소한 것보다는 산미가 있는 커피가 더 속을 또
개운하게 달래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 문화가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는 아무래도 이 원초적인 커피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잔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리는 커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초적인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고소한 맛, 여러분 보시기에는 강배전이라서 좀 쓸 것 같지만 쓴맛을 완전히 제거해서 추출을 할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뜸들이기 이후에 생긴 가스로 인해서 공간이 생겼던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가스들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뒤집어주고 있습니다. 가스를 빼는 디게싱 작업이고요. 그래서 뜸들이기를 길게 합니다. 이거는 일부러 뜸들이기를 길게 하는 거고요. 향미 손실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할 수 있겠지만 향미 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는 향이 좋은 커피는 아니에요. 그리고 배전도도 이미 너무 올려놔가지고 향이 사실 고소한 향밖에 없기 때문에 향을 손실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부러 향을 좀 다운시키고 오로지 맛에만 좀 집중되게 해서 진짜 고소한 맛만 느껴지고 쓴맛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채널링이 최대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가스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기포가 나오면 그쪽으로 물이 못 들어가니까 완전히 채널링을 잡으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제가 개발한 방법은 아닙니다. 엄성진 바리스타 스킬이고 초창기 때 배워가지고 아직까지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걸로 카페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단골이 생겨요. 왜냐면 이런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카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커피를 먹어보고 나면은 다른 커피를 먹으면 너무 쓰다 이렇게 되셔가지고 진짜 골수 단골들이 많았는데 뭔가 유행에는 걸맞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동네 장사할 때는 이걸로 꽤 괜찮았어요. 재밌게 했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죠. 드셔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호불호가 갈렸는지. 향이 좀 적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강배전을 100도로 뜸들이기를 해도 이렇게 쓴맛이 안 날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진할 수 있다고, 이걸 느끼셔야 되고요. 허니컴이 아마 충분히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강배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꾹꾹꾹 다져줍니다. 템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커피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 살짝 화산 분화구처럼 파줄 거고요. 옛날에 제가 이걸로 레슨을 오래 했었는데 비슷하게 따라 하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연습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는 끝났고요. 추출이 들어갈 거고, 100도로 뜸들이기가 끝났는데 살출할 때는 이미 지금 뜸들이기가 된 상태라서 100도로 하게 되면 과다 추출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찬물을 희석해서 좀 미지근하게 살짝 들어서 리브가 공정이 뜨게 만들 거예요. 요즘 오버푸어들은 리브를 활용 안 합니다. 붙여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침지 비율이 더 높아지게 잘 안 빠지게 하는 거고, 저는 투과를 시킬 거기 때문에 가스가 리브를 타고 많이 빠져줘야 돼요. 빨리빨리. 또 물이 닿으면 가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줘서 리브를 잘 활용하는 방식을 쓸 겁니다. 이제 모양도 되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지금 뜸들이기 하고 오래됐죠,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투과만 되면 돼요. 고이지 않고. 가까이서 보시면 침지가 거의 안 일어나게 물을 붓는 걸 보실 수 있고, 점드립도 아니고 그냥도 아닙니다. 그냥 물 빠지는 속도에 맞춰서 부어주는 거고요. 고이지 않게. 낙차도 주지 않습니다. 거품 안 나죠. 다 뺐으니까 거의 거품이 안 나야 되고요. 절대 고이지 않고 밑에 나오는 거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투과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낙차를 주면 또 거품이 나오고 채널링이 나기 때문에 커피는 그대로 있고 물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에스프레소처럼 다 나왔고요. 찰박찰박한 느낌은 나야지 전체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고, 여기서 더 이상 침지가 되지 않게,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이 부족하지 않게, 나오는 물이 끊어지지 않게, 물이 찰려 그러면 멈춰주고, 모자라다 그러면 좀 더 부어주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에스프레소 같은 투과가 되거든요. 투과 비율이 거의 한 8에서 9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출하면. 침지가 거의 없으니까. 점드립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얘는 시간도 빠릅니다. 보통 이제 따라 하시면 이런 현상, 거품 뽀글뽀글 나고 푹 이렇게 확 나와버리면 이러면 이제 조진 거죠. 그래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에스프레소에 버금가는 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희석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농도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3배 넘게 희석을 할 겁니다. 몇 미리 추출하신 거예요? 50 맞췄습니다. 가수는요? 175. 175. 네, 125를 더 넣은 거죠, 물을. 잘 나왔을까요? 오이? 이렇게 진한데 이렇게 쓴맛이 안 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원샷 해도 속 하나도 안 쓰립니다. 카페인은 쓴맛을 유발하거든요. 이렇게 추출하면 카페인도 분명히 적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원심 분리기 한번 돌려볼 생각입니다. 카페인 함량 체크해서. 지금 원두는 되게 많이 썼어요. 거의 23g에서 25g 가까이 썼는데 카페인을 거의 안 뽑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깔끔하게 뺐을 그쵸. 때 그 느낌 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혀에 있는 이 아리는 맛이 없으니까. 점드립 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데 가면 이런 느낌이 나는 데가 있어요. 다 이제 원리가 있는 거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는 단맛 위주의 커피.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잔의 이름은 주시인데, 두 번째 잔도 역시나 방금 추출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추출을 할 거고요. 원두를 대신에 약배전 원두를 사용할 겁니다. 우간다 엘곤 마운틴을 준비했고요. 엘곤을 준비한 이유는 엘곤이 발휘감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됩니다. 수율이 높은 편이라 가지고. 약배전이면 보통
수율이 떨어지는데 얘는 약배전에서도 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배전에서 이 뉘앙스를 다시 한번 느껴보실 겁니다. 신맛 나는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신맛 나는 커피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과일을 먹으면 잘 익은 과일들은 새콤달콤하죠. 귤도 그렇고 뭐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단맛과 신맛이 같이 있으면은 호불호가 안 갈려요. 근데 단맛이 부족하고 신맛만 나오면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커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에도 단맛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설탕의 단맛은 아니겠지만 단맛이 있는데 이 단맛이 은은하게 같이 받쳐줬을 때 신맛이 주시하다고 하죠. 주스 같은 과일 주스 같은 느낌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단맛이 부족하고 자극적인 신맛, 찌르는 듯한 레몬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신맛들이 느껴지면 우리가 먹었을 때 덜 익은 과일을 연상하게 된단 말이죠. 떫은 과일, 덜 익은 과일 이런 걸 연상하게 되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때는 제가 신맛 나는 커피도 딱 이 추출을 통해서 주시한 걸 보여드렸는데 두 번째 커피는 드셔보시면 주시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머릿속에서. 아, 주시. 리액션이 다 고장났거든요. 주시. 아, 주시.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 커피는 실제로 동네 할머니들한테도 인정받은 커피예요. 네, 그 신맛 나는 그 나는 그 못 먹었더라 이런. 할머니 앉아보세요. 한번 이거만 드셔보세요. 제가 옛날에 동네에서 장사할 때 지금도 물론 동네에서 하긴 하지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본에도 당연히 100도로 들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 배전도면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추출하려고 하는 거는 향미를 다운시키고 최대한의 바디감과 얘가 가지고 있는 단맛과 커피니스 만을 뽑아내고 혀에서 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자극적인 맛을 배제시킬 거기 때문에 채널링이 안 나려면 물 흐름이 좋아야 합니다. 에스프레소는 펌프로 구바의 압력을 밀어주지만 얘는 중력의 힘에 의지해서만 추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허니컴도 좀 많이 부족하고 이 상태면 분쇄도도 그래서 좀 가늘게 쓸 겁니다. 아까 전에 썼던 것보다도 3칸 더 가늘게 쓸 거고요. 물의 온도도 100도로 뜸들이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뜸들이기 이후에도 100도로 쓸 겁니다. 그래서 뜸들이기 끝난 이후에 다시 끓일 거예요. 계속해서 높은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흡수 배출이 최대한 빨라지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채널링만 안 나면 원하는 성분을 다 뽑아낼 수 있겠죠. 역시나 물줄기가 좀 중요할 거고 엘곤이고요. 분쇄도도 한번 보시고 향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잔 이름은 커피니스. 벌써 까먹었어요. 약간 걱정스럽네. 두 번째 잔의 이름은 주시. 네, 주시. 분쇄도가 아까보다 확실히 가늘어졌죠 지금. 100도로 뜸들이게 해줄 겁니다. 빨리 돌려서 최대한 확산이 잘 되게 도와줄 거고요. 100도로 다시 끓일 거고 얘는 아까보다 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방치를 더 할 겁니다. 확실히 빨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주시는 요 잔입니다. 주시. 깔끔하게 탁 끝나는 아로마는 없고 은은한 애프터인데 커피니스가 느껴지는. 이게 수율이 안 나왔으면 먹고 나면 약간 물맛이 느껴질 텐데 지금 커피니스가 입에 남죠. 네, 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실제로 근데 사실 커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셨어요. 연하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하냐 보여드렸어요. 먹어봐라 연하다. 그래서 기계를 가져왔어요. 수율 측정기 있잖아요. 진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성분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극적인 성분이 안 나와서 우리가 느낄 때 사실 바디감이라고 하는 거는 수율로 느끼는 거라서 오로 진짜 촉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쓴맛이 많이 나고 자극적으로 나오면은 진하다고 여기고 수율이 높다고 여겨요. 그거에 대한 훈련을 바리스타들은 좀 많이 하셔야 이게 바디감이 낮은 건지 아니면 클린컵이 좋은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겠네요. 얘는 바디감은 잘 나왔고 클린컵이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연하지 않나라고. 왜냐면 맛이 좀 약하게 느껴지니까. 자극적인 성분이 많이 다운된 것이지 수율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뭐가 느껴지세요? 드셔보셨을 때? 약간 건자도 느낌 좀 나고. 오, 네. 이 커피에 컵노트에 건자도가 있어요. 20년. 20년. 애프터 테이스트는 두 가지로 와요. 첫 번째는 후각으로 오고요. 두 번째는 미각으로 와요. 대부분 애프터는 후각으로 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삼키고 나면은 코 안쪽으로 넘어오는 향을 애프터라고 느끼시는데 지금 이 커피도 후각적인 애프터는 살짝 있으면 왜냐면 입안에서 넘어오는 향이 있으니까. 근데 애프터가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혀에 자극이 없어서 그래요. 혀에 자극이 남아야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는 혀 자극이 없다 보니까 애프터가 굉장히 딱 잘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분 자체를 조금 자극적인 성분을 더 끌어내면 애프터가 남게 만들 수 있고요. 그거는 그라인더 성향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애프터를 더 진하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잔은 시그니처를 만든 건데 이번 추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파인 로부스타를 준비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세 번째 잔이 파인 로부스타입니다. 모양을 보시면 로부스타 모양이 나죠. 파인 로부스타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어요? 품질이 좋은 로부스타들을 이제 파인 로부스타라고 하는데 로부스타의 특징 카페인 함량이 높다. 아라비카보다 좀 높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저렴한 단가.
저렴한 단가. 또 제가 아까 이거 커팅할 때 썼던 목재 버터 나이프인데 태국 가가지고 4개를 사왔거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 뽑아가지고 대답 잘하시는. 바디감을 잘 표현해준다. 바디감이 높아요. 수율이 높습니다. 아라비카보다 수율이 더 높다. 좋아요. 와, 이게 나오는데요. 로부스타의 맛에서 오는 특징은 쓴맛 말고는 또 뭐가 없을까요? 주로 고소한 맛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이 파인 로부스타는 제가 여행 중에 그냥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그 바리스타랑 좀 친해졌는데, 좀 친해지니까 이 친구가 주섬주섬 뭘 꺼내와가지고 너 이것도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려줬는데, 에스프레소에다가 크림 연유 같은 걸 넣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로부스타야. 이게 무슨 로부스타야? 하니까 파인 로부스타야. 그래가지고 너 이거 생두 있어? 하니까 생두 있대요. 생두 내가 살 수 있니? 하니까 잠깐만 전화 좀 해볼게 하더니 사장님하고 통화하더니 살 수 있어. 얼마나 줄까? 이래가지고 2kg를 일단 사와서 이제 한국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좋아요. 좋은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일단 가능성을 발견해서 이거 베트남에 파인 로부스타가 있구나.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건 전혀 다른 호이안에서 찾아낸 커피고요. 로부스타에서 느껴지는 전형적인 고소한 향과 함께 오크 향이 느껴져요.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 향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이번 마지막 잔은 위스키를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잔 표면에 살짝 바를 겁니다. 그래서 한 방울도 안 돼요. 그냥 잔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향만 느끼게 하는 거라서 알코올은 다 날아갈 거고, 일단 너무 유니크하니까 향 자체가 이거를 그래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높은 온도로 뜸들이기를 진행할 거고요. 이번에는 섞어주고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약간의 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완전 물을 다 버리고 생찬물로 추출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발효치는 최대한 낮추고 깔끔하게 추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뜸들이기만 잘해도, 이제 뜸들이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제 그 추출 방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추출 방법에서 뜸들이기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반침지 이상 된다고 한다면 투과 비율이 높은 방식일수록 뜸들이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로 뜸들이기만 해놓으면 찬물로 추출을 해도 얼마나 수율이 잘 빠져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력적이다. 저희도 콩이 얼마 없어가지고 뺏겨 먹고 있는 건데, 이제 뜨거운 물 다 버리고요. 여기 찬물을 떼겠습니다. 퍼포먼스 한번 해드릴게요. 네. 찬물이에요. 네. 자, 가스만 한번 쳐가지고 부풀어 있는 부분만 없애주고, 역시나 립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줍니다. 이해를 해서 추출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흉내 내시는 게 아니라 립을 안 들어야 될 때도 있겠죠. 찬물 가겠습니다. 낙차는 최대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구멍이 뚫리거나 하는 식의 채널링도 안 나게 하고, 모든 수용성 성분이 충격을 받으면 더 많이 녹습니다. 같은 시간 대비. 우리가 설탕물도 녹일 때 스푼을 저어주면 빨리 녹듯이, 그래서 낙차로 인한 충격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후가식 추출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75ml 정도까지는 쭉 뽑아줄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보다 접촉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물과 접촉을 해야 제가 원하는 만큼의 농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수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양이고요. 이만큼의 온도량에서 이만큼 물이 지나가줘야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원래 바리스타가 인정받으려면 항상 화가 나 있어야 되고요. 작업을 할 때는 화가 나 있어야 돼요. 하다가 고객한테 딱 잔을 제공할 때는 진짜 완전 반전을 주는 거죠. 요거 드시고 나면 이제 수박 샤베트를 드실 건데, 제가 요거 제가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서울까지 저걸 안 먹게 어떻게 가져가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만들어서 가져가 보자. 그래서 어제 열심히 수박을 사와가지고 박박 긁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새벽 2시에 완성시켜서 냉동고에 딱 넣어놨는데 새벽 5시 반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간 됐거든요. 안 녹았을 거예요, 저게. 괜찮아 보인다? 나쁘지 않네. 자, 위스키를 주둥이에 살짝 묻히면 설탕이 잘 붙거든요. 자, 그대의 눈에. 이 원당이 사탕수수로 만들잖아요. 대부분의 원당들은 단맛을 높여야지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사탕수수 대를 발효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요. 그래서 굉장히 단맛이 많이 극대화됐을 때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우간다 카키라 원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탕수수가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 약간 프루티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산미가 조금 있는 커피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산미를 잘 살려주고요. 재미를 2배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잔 표면에 있는 위스키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설탕이랑 같이 잔을 돌려가시면서 마셔야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치얼스. 반응이 너무 뭐 기분 안 좋은 일이세요? 오늘 내 생일인데 너무 이게 반응이 불러야겠네. 그러자고 한 건 아닌데 너무 몰래 카메라인 것 같아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진짜 제 생일 역대급 생일 노래였어요. 우렁차고
바지를 살짝 곁들였고요. 수박을 물 없이 그대로 착즙해가지고 그라니타라고 하죠. 입가심 하시기 딱 좋을 거고. 이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지? 제일 맛있어요. 오, 맛있네. 맛있죠? 자, 마지막 캔을 준비해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시연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리베리카 여러분 한번 맛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아요, 리베리카는. 근데 아마 혹시나 리베리카도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근데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가져오고 싶은데 걱정스러운 게 아무래도 이런 농장들이 소규모예요. 소규모 농장에서 하다 보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될까라는 걱정이 사실 제일 커요. 제가 맛본 커피 똑같은 게 와주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사죠. 근데 농장에서 거래하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가령 제가 1톤을 달라 했는데 실제로 남은 게 한 800kg다. 200kg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섞어가지고 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도 농장이고 그 옆에도 농장이니까 확 뛰어가지고 야, 내 1톤 들어왔는데 한 200kg만 좀 줘 해가지고 비슷한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섞어서 보내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배에 선적할 때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룰이거든요. 생두 수입은. 근데 사실 리베리카도 좀 제가 내년에는 가져올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스크린 사이즈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얘네들은 스크린 사이즈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리베리카는 그냥 일반적인 아부드립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얘는 약간 티라이크 성향이 강해서 보통은 티라이크로 가면 주시 느낌이 안 나는 얘는 또 주시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먹는 게 좋긴 한데 주시를 살리려면 너무 연하면 바디가 떨어질 거고 저도 아직 얘는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수박이 너무 강렬했다. 입안에 수박이 남아가지고 원래 우리가 품종하면 아라비카랑 로부스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로부스타는 카네포라의 하위 품종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아라비카와 카네포라 품종인데 카네포라의 대표적인 품종이 로부스타예요. 근데 카네포라 품종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서 보통 로부스타로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리베리카라는 품종이 하나가 원래 더 있습니다. 제일 대분류로. 근데 리베리카 품종은 많이 잊혀졌어요. 이유는 별로 특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잊혀졌는데 아라비카는 화려하고 맛있는 다양한 다채로운 맛을 내어주지만 병약하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고산지대에서 많이 자라는 게 아라비카 커피고요. 로부스타는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라고 아라비카에는 없는 너티가 있어요. 그런 뭔가 구운 아몬드류가 아닌 너티가 있기 때문에 로부스타의 그 특정한 그런 맛과 그다음에 단가가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로부스타는 꽤나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라비카 단가와 로부스타 단가가 비슷해졌어요. 저렴한 아라비카들 같은 경우는 로부스타랑 단가가 거의 비슷해졌고 로부스타 단가가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로부스타 생산지가 많이 줄었어요.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애매해진 상황인데 아라비카 커피가 최근에도 이게 병약함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수확량이 확확 차이가 나니까 농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면 때루아에 따라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순간 작황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굶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리베리카가 다시금 조금씩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원래는 리베리카가 별 특징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바디감은 아라비카보다 좋은데 로부스타보다는 낮고 향미는 로부스타보다는 좋은데 아라비카보다는 낮고 중간에서 어중간한 애로 어중이 떠중이어서 향미 좋고 이런 거는 아라비카를 쓰고 바디감 좋고 뭔가 저렴한 거 강렬한 거 로부스타 쓰고 이러면 되는데 리베리카는 로부스타보다는 또 키우기가 어려우면서 아라비카보다는 또 키우기도 쉽고 어중이 떠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리베리카를 잘 키우면은 가능성을 보면 여러분 지금 드셨다시피 이거 잘 키우면 아라비카 스페셜티만큼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나무를 키워보면 아라비카 한 줄기에 열리는 그 열매의 양보다 리베리카가 훨씬 더 옹골차게 가득가득 열려요. 그래서 한 그루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 키우면 아라비카 수준의 커피를 만들 수 있고 아라비카보다도 이 기후변화에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량이 아라비카보다 1.5배가 많네. 그래서 일부 농장주들이 지금 리베리카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후변화 점점 심해지겠죠. 이제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리베리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생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묘하죠. 티라이크도 느껴지면서 주시도 느껴지고 묘한 그런 느낌. 근데 또 약간 고소한 느낌이랑 허브 향도 좀 느껴지고. 이렇게 오마카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